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6로 넘어와서 우리 대명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대명사가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가 됐건 제기 대명사가 됐건 어쨌거나 큰 집단은 우리가 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워보겠다고 했었잖아요. 자, 대명사가 우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품사인지 알고 들어갈 건데요. 우리 명사는 먼저 알죠. 뭐 사람이던 사물이던 그것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가 명사인데 앞쪽에 붙은 대라는 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한다 할 때의 대자예요. 즉, 앞에서 이미 말했던 명사를 중복해서 쓰기 싫고 그냥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명사를 만들어낸 게 대명사라고 합니다. 즉 앞에 등장한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앨리스라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앨리스는 착해.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그녀에 대한 칭찬을 이어갈 건데 계속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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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걸 영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요. 앨리스는 착한 친구다. 그리고 그녀는 하면서 뭐 그녀 이런 식으로 앞에 등장했던 그런 명사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신해서 대체하는 명사들을 대명사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방금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사람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사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자, 인칭 대명사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말이다. 대신한다의 대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인칭 대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암기 필수라고 정리되어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우선은 대명사가 됐건 그냥 명사가 됐건 명사라는 품사 자체가 수에 따라서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가 있겠고 두 개 이상을 가리킬 때 나오는 복수형이 있죠. 인칭 대명사도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인칭 대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인칭 대명사를 주어의 자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주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면 목적어 자격을 갖는다 해서 목적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래 알다시피 을을 또는 누구누구에게 의 뜻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 역시 을을 에게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격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는 주어처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또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운데 껴있는 소유격 을 우리가 한번 잘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유격은요, 여러분, 혼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대명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소유, 누구누구의 라는 뜻을 가진 어떤 자격을 가진 대명사로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나는 좋아한다. 너의 하고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나왔으면 바로 뒤에는 해당 명사가 같이 나와서 나는 좋아한다. 너의 말투를 이런 식으로 너의, 나의, 그의, 그들의 와 같이 소유격 뭐뭐의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나왔으면 그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1인칭인데 단수형인 우리가 명사에는 I가 있죠. 그래서 I는 주격, 그거의 소유격은 my, 나의. 그렇다면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나에게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는 m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칭인데 복수형인 그런 대명사에는 we가 있죠. 그래서 we는 소유격일 때는 our, 우리의, 목적격일 때는 우리를, 우리에게에 해당하는 us가 들어가면 됩니다. 2인칭입니다. 단수형일 때 you, 너는 주격이고요. 소유격 너의가 돼야 되니까 your. 그리고 목적격 너를, 너에게는 다시 주격과 동일한 형태인 you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you는 단수이자 복수 역할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수형일 때의 you는 너희들이 되는 거라서 주격일 때의 you, 너희들은 소유격일 때 your, 너희들의 또는 목적격일 때는 주격과 모양이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you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라고 돌아간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에는 단수형일 때 he, she, it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단수형일 때. 그래서 he의 소유격은 그의가 돼서 his, 그를, 그에게가 되려면 him. 그리고 she, 그녀는 주격일 때는 she고요. 그녀의에 해당하는 소유격과 그녀를, 그녀에게에 해당하는 목적격은 동일한 형태인 her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그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죠. 주격일 때는 it, 소유격일 때는 its, s가 붙어서 그것의란 뜻을 가지게 되고요. 다시 목적격으로 돌아올 때는 주격과 동일한 형태의 it을 지니게 되면서 그것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3인칭의 복수형은 너, 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집단, 즉 they, 그들, 제3자의 복수형이 되는 거죠. 자, they 같은 경우는 주격일 때는 they, 그들은, 소유격일 때는 their, 그들의, 그리고 목적격일 때 그들을, 그들에게가 되려면 them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즉 이렇게까지가 인칭 대명사의 종류인데 지금 우리가 표에서 살펴봤듯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냐 또는 소유격의 자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격일 때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되고 또 어떤 형태를 가진 애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구분해서 정확히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어에서 it가 있고 it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요 앞에 it와 뒤에 it의 차이는 어퍼스트로피, 여기 위에 달린 쉼표, 얘를 우리가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첫 번째로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요 it는요. it is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퍼스트로피가 없는 그냥 it는 it이라는 대명사의 소유격, 즉 그것, 의 를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쓰임이 엄청 다르죠.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is는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it는 우리가 쌤이 얘기했듯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 쓰이고 뒤에 명사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ts neck 여기까지가 세트로 그것의 목 하면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단어고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요 it는 주어와 동사의 조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인칭 대명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잘 봐줘야 되는데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라고 하면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사 뒷자리인데요. 또 다른 목적어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전치사 뒷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 뒤에 나오는 자리도 목적어 자리라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쓸 수 있지만 또 전치사 뒷자리 역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만약에 인칭 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목적격으로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즉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전치사 뒤에도 쓰일 수 있다. 왜? 그게 바로 목적어 자리니까요.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I'm very proud of her 여기는 of가 지금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her은 현재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도 목적격으로 맞춰준 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 전치사 in, of, about 막 이런 전치사 뒤에는요. 우리가 뭐 she, he 뭐 이런 식으로 주격이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는 못 들어가고 반드시 목적어 자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칭대명사의 종류 중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인칭대명사 우리 방금 봤지만 소유격 있었고요. 주격 있었고요. 목적격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칭대명사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소유대명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소유 대명사랑 소유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유격 바로 뒤에 반드시 명사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누구누구의 그리고 명사가 같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소유격은요, 이렇게 쌤이 얘기했듯이 명사가 같이 써야 되는 거라 했고, 소유 대명사가 바로 요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은 단순히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게 되지만 소유 대명사는 본인 몸 안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다 녹아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뭐뭐의 것이라고 우리가 명사의 뜻까지 같이 합쳐져 있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예문 보시면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mine. 그것은 나의 잘못이야. 즉 my fault를 줄여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 하나인 mine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Is this pen yours? 이 펜이 너의 것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our pen을 대신할 수 있는 yours로 소유 대명사로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이 세트를 하나로 합친 대명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ine 이 바로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랑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요 두 가지 조합을 하나로 녹여낸 그런 대명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봐야 되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 역시 나눠서 봐야 되겠고요. 1인칭 중에서도 단수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죠? 원래는 I죠. 그래서 나라는 요런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대명사는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소유 대명사는 min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칭 중에서 단수형은 you잖아요. 너의 것이 되려면 yours 해서 너의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3인칭 중에 단수형에는 he 그리고 she가 있는데 요 녀석들의 소유격 소유 대명사는 his 그의 것 그리고 hers 그녀의 것.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yours와 his, hers 얘네는 그냥 소유격 대명사 바로 뒤에 s만 붙였네? 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1인칭인데 복수형인데에는 we가 있었죠. 그래서 요 우리에 해당하는 소유격 대명사에는 ours, 우리의 것.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소유격 뒤에 s만 붙인 거네요. 소유격이 그냥 our였죠. 그리고 you 같은 경우는 2인칭에서 단복수 역할을 다 한다 했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역시나 yours 그냥 단수형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3인칭의 복수형에는 they였잖아요. 그들의 것이 되려면 theirs 역시나 소유격 뒤에 s만 붙였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선생님 3인칭 대명사 중에 단수형일 때 it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it은 본인의 뜻이 원래 그것이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 형태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명사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이때 명사 뒤에 apostrophe s를 붙여내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My hair is short. 내 머리는 짧아. 하지만 but Jane의 머리는 길어. 하려면 원래는 Jane's hair is long 이렇게 apostrophe s를 붙이면서 소유격을 나타내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번에 소유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대상 플러스 apostrophe s만 붙여서 Jane's is long 해도 얘가 Jane's hair를 압축시킨 소유 대명사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해당 인칭 대명사가 복수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나 es가 붙는 복수형 명사의 경우는 소유격 대명사로 소유 대명사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냥 apostrophe만 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볼까요? I go to a girls' middle school. 지금 여기 있는 girls는 요 girls, 소녀들이라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였겠죠.
그래서 복수형이 소유격 또는 소유 대명사가 되려면 apostrophe s가 아니라 그냥 apostrophe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볼게요. I love. 나는 제인의 강아지와 톰의 고양이를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는 쌤이 요걸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한번 위의 문장을 보면은 나는 제인의 강아지와 톰의 고양이들을 다 사랑한다가 되죠.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밑에 나오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소유 대명사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제인의 강아지, 톰의 고양이들을 다 합쳐야 되니까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우리가 합쳐서 말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their pets가 될 거예요. 그들의 애완동물들. 근데 이거는 지금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조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소유 대명사로 만들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theirs가 돼야 되겠죠. 그들의 것들은, 즉 그들의 동물들은 매우 사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 대명사로 바꿀 그럴 인칭 대명사들이 우선 단순지, 복순지도 잘 보셔야 되고요. 단수라면은 어퍼스트로피 뒤에 s까지 붙이고 복수라면은 그냥 어퍼스트로피까지만 붙인다라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는 그 소년들의 셔츠를 다 사지 않았네? 너 걔네가 파는 거 안 샀구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때 the boys shirts 같은 경우는 소년들의 셔츠들 소유격 플러스 명사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하나의 소유 대명사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쵸. 지금 현재 여기 소유격에 나온 요 대상들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들의 것이라고 하고 싶으면 the boys 하고 복수형이니까 어퍼스트로피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로 인칭 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각각 어떤 자리,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또는 뭐 소유격, 소유 대명사에 나오는 그 자리나 자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점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단수형, 복수형일 땐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인칭 대명사 내용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 것까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여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대명사의 종류 중에 재귀 대명사가 있는데 이미 얘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자, 재귀 대명사는 우선 어떤 걸 가리키는 대명사냐면요.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죠. 그러면 나 자신, 나 스스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myself 이렇게 표현하죠. 즉 재기 대명사는요. 어떤 해당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또는 목적격 바로 뒤에
self 또는 selves를 붙이는 겁니다. 주격 뒤에는 self나 selves를 붙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소유격 뒤에 self를 붙이거나 아니면 목적격 뒤에 self를 붙인다. 그런데 이때 self랑 selves는 무슨 차이냐? 단수형이면 self를 붙이는 거고 반대로 인칭 대명사가 복수형이라면 selves를 붙이는 거다. 그리고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자신, 그들 자신 이렇게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보시면요. 역시나 인칭 대명사니까 단수와 복수로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1인칭의 단수는 I였잖아요. I의 제기대명사는 myself. 그리고 1인칭의 복수형은 we였죠.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려면 ourselves. 지금 myself와 ourselves 같은 경우는 단복수 차이기 때문에 뒤에 self가 붙느냐, selves가 붙느냐 또 차이가 있고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쵸. my랑 our은 둘 다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이죠? 네. 그래서 요 I랑 we에 대한 제기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각각 self와 selves가 붙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인칭의 단복수형은 동일하게 you죠. 그래서 단수형일 때는 yourself, 단수니까 너 스스로. 근데 복수형일 때는 너희들 스스로가 되니까 yourselves가 되는 겁니다. 얘도 역시나 지금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소유격 뒤에 self랑 selves가 붙은 격이죠. your, 이 소유격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3인칭입니다. 3인칭의 단수형에는 he가 있고 she가 있고 이 있죠. 그래서 he의 제기대명사는 그 스스로에서 himself, 단수니까. she의 제기대명사는 herself. it의 제기대명사는 itself, 단수니까 전부 다 self가 붙었고요. 3인칭의 복수형이 they였잖아요. they의 제기대명사는 themselves가 됩니다. 복수형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themselves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가 목적격 뒤에 selves가 붙었네요. 소유격이 아니라. 우리 them은 목적격이었죠? 소유격은 their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himself 같은 경우도 지금 목적격 뒤에 selves가 붙은 격이고 herself 같은 경우는 her이라는 요 인칭 대명사가 소유격이었죠. 그런데 her은 목적격의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 있죠. 왜냐면 형태가 동일했으니까요. 그거 뒤에 self가 붙은 격이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네요. self가 붙은 격인데 잘못 썼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 itself 같은 경우는 누구 뒤에 붙은 거예요? 목적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누구 뒤에 붙은 거죠? 그죠. 목적격 뒤에 self가 붙었습니다. 즉 제기대명사는 위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소유격 뒤에 self나 selves가 붙을 수도 있고 목적격 뒤에 self나 selves가 붙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인칭대명사가 소유격 뒤에 붙은 격이고 어떤 인칭대명사가 목적격 뒤에 self가 붙었는지 그거는 구분해서 정확한 제기대명사의 형태를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이 제기대명사 대체 왜 쓰냐가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옆쪽에 필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제기대명사의 쓰임. 대체 왜 쓰는데? 왜 쓰길래 이런 녀석들이 탄생했는가를 보도록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제기대명사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제귀의 역할을 하려고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제기라는 게 뭐냐면요. 제라는 글자가 한자로 다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앞에 나왔었던 대상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쩔 때 쓰느냐?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그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나는에 해당하는 나죠? 주어예요. 동사는 사랑한다고요. 목적어 누구예요? 나를로 끝나는 게 목적어죠. 근데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어때요? 같은 대상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강조해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그냥 꾸며주는 용법이다. 꾸며주는 역할 할 때 쓰고 싶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 용법은요. 꼭 이 자리에 써야 된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강조하고 싶은 대상 바로 뒤에 또는 문장 맨 끝 이런 데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에요. I myself made it. 내가 진짜로 이거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나라는 대상이 진짜 직접 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강조 대상 뒤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잘 보세요.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제기 역할은 결국 누구 자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기대명사가? 그쵸. 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이 제기용법으로 등장한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없습니다. 왜요? 문장 내에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한 애들은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제기대명사, 한마디로 제기용법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조용법으로 등장한 제기대명사는 말 그대로 그냥 강조, 꾸며주려고 나온 제기대명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하는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으로 나온 애구나? 그럼 생략 안 되지 라고 바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장 맨 끝 또는 어떤 대상 바로 뒤에 제기대명사가 뜬금없이 붙었다. 그런 애들은 그냥 꾸며주러 강조하러 나온 애들이니까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겠다 라고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정리된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쌤이 얘기했죠? 목적어 자리는 동사 뒤도 목적어 자리지만 전치사 뒤도 목적어 자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애가 주어와 같은 대상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고 이때 등장한 제기대명사를 우리가 제기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제기대명사는 뭐가 안 된다? 그쵸. 생략이 불가능하다. 자, 아래 예문 보시면 I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나는 봤다. 내 자신을 거울 속으로. 지금 주어인 I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놈, 요는 목적어였죠?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 거고 이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 그냥 강조하기 위해 쓰는 제기대명사다. 이때 쓴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하며 강조하는 대상 바로 뒤 또는 문장 맨 끝에 쓴다. 한마디로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생략해도 문장이 완벽해진다. 즉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아래 예문 보시면요. I myself solved the problem. 나는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풀었어. 지금 주어 바로 뒤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We enjoyed the dish itself. 우리는 그 요리를 잘 먹었다. 얘는 그 요리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서 목적어 뒤에 한 번 더 쓰인 둘 다 강조용법이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칭대명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인칭대명사의 격에 따른 형태가 다른 점,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태가 다른 점, 그리고 그런 인칭대명사를 활용한 제기대명사까지 있는 점을 잘 종합적으로 공부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단원인 다른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